네, 우리는 화학과 함께 살고 있다. 오늘 시간에는 탈수식품하고 동결건조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보면 가게나 이제 집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이런 건조된 이런 과일 같은 거라든지 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죠.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존식품의 역사를 좀 짧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12, 3세기부터 이 잉카인들은 감자를 냉동 건조를 시켜가지고 추노라고 하는 보존식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추노라고 하는 그 감자가 이런 것들인데 이걸 이제 밤중에는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니까 이것을 거의 냉동을 시켰다가 낮에는 이제 또 햇볕에 말리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그 건조식품을 만들어서 보존을 했어요, 식품을.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게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건조 방법이 도입이 됐는데 특히 동결 건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제 그 부상자들을 치료를 하려고 약품을 이렇게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혈액을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옮기다 보면은 여름 같은 때 이게 전부 다 부패가 되고 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품들을 안정하고 손상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서 동결 건조 공정이 개발이 되고서 이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로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식품 가공을 위한 방법으로 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건조식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탈수식품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탈수식품 수분을 제거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동결건조식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건조식품은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먼저 탈수식품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어, 고추를 말린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곶감을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고기를 말리는 방식들이 있죠. 즉 햇빛이나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건조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조금 느리니까 어떤 가열 장치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기 송풍기로서 그 열을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즉 따뜻한 공기를 가지고서 건조를 시켜주는데 이거로 하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체 수분 중에서 한 90에서 95%가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또 그 동결 건조 방법을 이용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수한 이제 장비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한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 이 식품을 냉동을 시켜요. 보통 한 마이너스 40도씨 이하로 건조를 냉동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열을 살짝 가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물이 액체 상태잖아요. 액체 상태이면서 이제 고체가 되고 그리고 이거 얼리면 고체가 되죠. 그리고 즉 고체 상태의 얼음이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시 기체가 되려면은 끓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승화라고 합니다. 이 승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동결건조 식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내 줬는데요. 마이너스 40도씨에서 여기 이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은 이걸 동결을 시켜줘요. 얼려주는 거죠. 얼려준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진공에다가 넣어주면은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얼음이 바로 녹지 않고 바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이런 얼음이 빠져나간, 즉 물이 빠져나간 곳에 이런 기공이 생겨요.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이 동결건조 식품인데 이거는 이제 그 수분의 약
98%에서 99%까지도 제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방식에 의한 것을 사용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동결 건조 식품이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재수화가 물이 그 위치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원래 상태로 이제 복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화학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상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즉 뭐냐면은 이쪽은 고체가 있고 여기에 액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다이어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중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지역이에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물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물을 기화, 이 기체 상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얘를 끓여줘야 되겠죠.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온도를 높여서 100도씨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동결 건조 식품, 동결 건조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기화를 시켜줍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압력인데 이 여기에 있는 물을 이것을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렇게 낮춰줬어요. 온도를 이렇게 낮춰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압력을 또 낮춰줍니다. 압력을 낮춰준 다음에 이게 이제 물 상태에서 온도를 낮춰주니까 얼음 상태, 고체가 됐죠. 그러다가 이렇게 압력을 계속 진공을 걸어주는 거예요. 진공 상태를 해줬다가 살짝 가열을 해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즉 기체 상태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동결 건조 식품의 원리가 됩니다. 이제 그 건조식품이 이제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탈수 방법을 이용하는 일반 탈수 방법, 물을 그냥 따뜻한 공기를 불어 넣어줘 가지고 물을 제거시켜 주는 방법하고 동결 건조식품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질감에 있어서 일반 탈수 식품은 굉장히 건조를 해놓으면 단단하고 부서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그 동결 건조 방법을 이용한 것은 다공성이 있으면서 부서지는 것이 좀 덜하고 부피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경우에 동결 건조된 딸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워 가지고 입에서 녹는 것 같은 그런 그냥 슬슬 녹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탈수를 시켜가지고 건조시킨 이 딸기의 경우에는 이거는 딱딱해요. 그러니까 씹어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 성분은 탈수식품이나 건조식품 둘 다 영양 손실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영양 손실은 거의 없고, 그리고 저장 수명 같은 경우는 둘 다 1년 이상 가는데 아무래도 이 동결 건조 방법을 이용한 것이 수분을 아까 98%에서 99%까지 제거할 수가 있었으니까 저장 수명이 오래 간다 하는 거죠. 즉 수분에 의해 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이 존재하면 거기에 미생물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이제 부패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 손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동결 건조 방법을 이용한 것이 물질의 손상이 좀 적고 그리고 열에 민감한 영양소의 손실도 적다는 거죠. 이 일반 탈수 식품은 건조를 시키는데 열을 어느 정도 가해줬어요. 한 30도씨 이상에서 한 70도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열에 민감한 영양소 같은 경우는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동결 건조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이 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얼음을 바로 밖으로 뽑아냈죠. 승화시켜 줬다고 그랬죠. 승화 과정에서 물뿐만이 아니고 좀 휘발성이 있는 아세트산, 이거는 이제 식초가 아세트산 성분이죠. 아세트산이죠. 이거나 또는 알코올 같은 것도 일부 손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즉 뭐 이런 아세트산이나 알코올 성분도 날아가니까 식품 본연의 맛이 조금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동결식품의 어느 정도 조금 그 문제점이라고 한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동결 이제 건조식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품들을 건조해서 저장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그런데 이제 어떤 풍미라든지 구조적 무결성이 유지를 하면서 이제 연장을 해주지만은 아무래도 프레시한 그러한 식품보다는 덜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이제 동결 건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즉 제철 과일의 그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한다든지, 뭐 채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군사 배급품이라든지 우주 비행사들, 여기에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피자를 이렇게 먹는 광경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동결 건조를 시킨 후에 거기에 이제 수분을 딱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일반 피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등산객들의 식품이나 뭐 커피 이렇게 이제 굉장히 무게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여기에다가 이제 먹으려고 할 때 수분을 어느 정도만 살짝 노출을 시키게 되면은 일반 식품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의 한계점은 뭐냐? 이런 이제 저온 탈수 공정에 의해서 미생물 오염은 제거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내성이 있는 어떤 유기체들이나 병원균 같은 경우는 이 식품에 그대로 잔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활동은 안 하지만은, 미생물 성장이 억제돼서 활동은 안 하지만 여기에 잔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는 화학과 함께 살고 있다 시간에는 동결 건조식품과 탈수식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